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품격 코인 분석 채널 코인스터디입니다. 저희는 스터디 채널이라서요. 텔레그램 단톡방, 리딩방, 종목 추천, 문자는 보내지 않고요.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을 하지도 않고 원금 이상의 손실 가능성이 있음을 고지 드립니다. 지난 영상 이후에 지난 영상 찍은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제가 숏포지션 갖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 64.8K에서 숏을 받아서 여기서 익절을 날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일찍 날렸죠. 보유한 숏 포지션을. 그 이유는 여기 구간에서 V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는 무조건 롱이 유리한 장세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숏 포지션을 큰 포지션으로 큰 사이즈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오래 갖고 있으면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고 결과적으로 봤을 땐 좀 일찍 날린 셈이 되었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리딩 다이아고날을 원래 예상을 했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다이아고날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다이아고날이 안 나오고 그대로 내려가는 바람에 일단 여기서 롱 포지션은 스위칭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58K에서 롱 포지션을 가져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마찬가지로 59K죠. 59K에서 롱을 받았고 원래는 여기서 1차를 익절을 날렸어야 되는데 좀 못 날렸어요. 좀 아쉽게도. 그때 뭐 일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개인적인 일도 있고 해서 못 놓쳤습니다.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인데 여기 매물대도 이렇게 쌓여 있고 저항 받았던 곳이라서 뚫고 내려가면 원래는 여기서 지지받아야 되는데 지지를 못 받았으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저항받고 내려가는 게 맞죠. 제가 좋아하는 매매 구간이었는데 놓쳤어요. 놓쳐서 익절은 1차 익절은 못 날렸고 그냥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손실 구간이겠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마켓 데이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비트코인 기관 유출량이 증가했어요. 4일 연속으로. 마켓캡 가서 잠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밑에 보시면은 오버뷰 해가지고 얘네들이 얼마나 뭐 가지고 있는지도 나오고 플로우에서 최근에 얼마나 얘네가 사고 팔았는지 나오는데 좀 걱정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섣부른 것 같아요. 이유는 이제 IBTC, 아이비트 이게 이제 블랙록이죠. 블랙록에서는 아직도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레이스케일에서는 여전히 꾸준히 팔고 있죠. 그리고 피델리티에서도 사고 최근에는 조금 던졌지만 여전히 사고 있는 게 맞고 아크인베스트는 꾸준히 사다가 최근에 좀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 세부적으로는 여기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인마켓캡 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 위쪽에서 크립토커런시의 비트코인 ETF 누르시면 돼요. 요거 말씀드리고 아무튼 비트코인 ETF는 기관 유출량이 증가했다. 4일 연속 유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래도 블랙록은 여전히 사고 있다. 이건 여전합니다. 그리고 김프 관점에서 봤을 때 지난 영상에서 1.3%였는데 조금 올랐어요. 개미 매수세가 소폭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건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죠. 단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결국 1%대니까 싸긴 싼 건데 김프가 낮긴 낮은 건데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그렇다. 그리고 아더스 도미넌스 이건 알트코인의 지표죠. 9.3%로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아주 약간 감소했어요. 근데 뭐 큰 차이는 없었고 9월 금리 인하 전망 요게 이제 이슈고 핵심이죠. 0.25%포인트와 0.5%포인트 싸우고 있는데 지금 페드가 인베스팅 가서 보면은 7대 3으로 0.25가 이기고 있거든요. 현재 그런 상황이고 금리 인하 결과 혹은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도 그러니까 아직 2주 정도 남았는데 이 전망에 따라서도 변동성이 예상이 됩니다. 아마 이 전망은 이제 지표들이랑 마켓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단기 변동은 아마 거기에 따라 움직일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만약에 요거는 예상이건데 0.25%포인트만 낮추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프레임에서 이제 마켓 데이터 봤으니까 장기 프레임 보도록 할게요. 변동사항은 크게 없었어요. 긴 프레임에서 요거 4시간 봉으로 한번 볼게요. 4시간 봉으로 보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간 조정 횡보 7, 조정끝 상승 시작 3. 이거 그대로 유효합니다. 여기서 계속 늘어뜨릴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기서부터 줄곧 계속 주장해왔던 바죠. 아마 이 고점을 뚫기보다 단기로 뚫기보다는 여기서 늘어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했는데 말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세 분출 가능성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7대 3이었던 게 내일 갑자기 5대 5로 바뀌진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츰차츰 이제 여기서 응축을 하고 있으니까 응축이 끝나면 쏘겠죠. 그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9월 중순이 이제 기간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상승 파동의 1대1 구간이 이제 9월 중순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또 금리 인하랑 또 겹쳐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뭐 위로든 아래로든 좀 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근데 뭐 마켓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0.25냐, 0.5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도 좀 단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장기 관점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 이제 주요 내용 한번 복습해 볼게요. 시간봉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시간봉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세부 파동 해석을 봤을 때 지난 영상에서 세 번째 파동 길이랑 거래량으로 매매 접근했었어요. 첫 번째 파동 여기 저점에서부터 꼬리 말아 올리고 나서부터 세 번째 파동 1, 2, 3이었죠. 뭐 A, B, C든 이 첫 번째 파동과 세 번째 파동을 비교했을 때 세 번째 파동이 너무 짧다. 이거는 추세 파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C 파동이 추세 파동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길이나 거래량으로 봤을 때 그래서 횡보를 예상하고 이후에 추세 반전 구간에서 롱을 잡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다시 말해 뭐냐면 메인 시나리오는 일단 리딩 다이아고널로 봤고 이렇게 리딩 다이아고널로 봤고 요 구간에서는 어찌됐건 횡보를 예상하고 이후에 내림 롱 전략으로 대응하겠다 요거였어요. 근데 실제로 추세 파동이 이어지지 않고 여기서 막 딱 끝났죠. 그리고 이제 내려오고 있는 추세이고 그래서 매매를 어떻게 했는데 이제 매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그대로 매매를 했고요. 여기서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숏은 여기서 날렸어요. 그냥 일찍 날렸어요. 겁이 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리딩 다이아고날 예상했기 때문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쉽게도 그냥 그대로 흘러내렸죠. 근데 뭐 욕심은 없습니다. 여기에 제가 받을 몫이 이 정도였던 거고 이른 익절하고 스위칭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이랑 비트코인 분석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박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제가 시간을 거슬러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9K 롱 잡겠다고 또 미리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여기서 롱을 실제로 잡았고 그리고 여기서 원래 한번 날렸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아쉬워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놓친 게 조금 아쉽다. 그런 말씀드리고 이건 교육 자료를 쓰기 위해서 제가 잠깐 줄을 그어놨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매매 복귀는 알겠어.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데 그거는 이제 세부 파동을 또 봐야겠죠. 좀 뜯어서 볼게요. 세부 파동을. 자 여기서 임펄스 이후 여기 임펄스는 뭐냐면 요거를 이제 추세 파동이 나온 걸로 본 거예요. 요거를 여기 추세 파동이 나왔다라고 봤고 임펄스 이후 엔딩 다이아고날이 진행 중인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된다. 근데 신뢰도가 아주 높진 않아요. 이유는 보세요. 요거는 임펄스 형태를 띠거든요. 여기 3파동이 제일 길죠? 거래량이 제일 높죠? 뭐 이렇게 보니까 요거 때문에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아무튼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세 파동이 나왔고 한 번 더 내렸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추세 파동이 이렇게 임펄스가 나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에. 그리고 아쉬운 건 예상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 다이아고날이 임펄스가 나오고 다이아고날이 이렇게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자주 나온다고.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 저점을 내리는 구간에서 다이버전스가 좀 예쁘게 안 나오고 좀 엉망으로 나왔어요. 뒤죽박죽. 그러니까 한 번 더 내릴 가능성을 이제 열어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 여기 RSI 다이버전스 신뢰도가 아주 높진 않기 때문에 마치 그러니까 3단 다이버가 나왔으면 요렇게 나와서 가격도 적당히 요렇게 내렸으면은 요거는 완벽하게 예쁜 다이아고날이니까 여기는 괜찮은 롱 포지션 바로 들어가도 되겠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조금 애매한 게 그래도 요만큼의 손실도 아깝긴 하니까 조금 내렸다가 56.9K까지 기다려서 한 번 더 내리는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엔딩 다이아고날 치고 입구가 좀 큰 것도 흠이에요. 엔딩 다이아고날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2, 3, 4, 5 이런 형태로 내려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입구가 좀 많이 크죠. 요만큼이나 입구가 되니까. 그래서 안 보이실까봐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1, 2, 3, 4, 5 내려온 다음에 2, 3, 4, 5 이런 식으로 다이아고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1, 2, 3, 4, 5 내려오고 2, 3, 4, 5 이렇게 입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입구가 큰 것도 약간 마음에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ABC의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ABC의 가능성은 뭐냐면 요게 A 파동이 추세 파동으로 나왔고 B 파동 조정 이후에 또 추세 파동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요 가능성도 이제 염두는 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뭐 엘리어트 파동으로 치면 이제 ABC가 나오는 거죠. 지그재그가 나오는 거죠. 지그재그 파동이. 그래서 요것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임펄스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 그 다음에 리딩 다이아고날이 진행 중일 가능성. 이거는 여기에 파동을 세부적으로 보면 요거 임펄스가 아니거든요. 누가 봐도 이제 요거는 ABC잖아요. 그래서 이 임펄스 이후에 조정 파동 이후에 여기서 리딩 다이아고날을 만들고 되돌림을 준 다음에 이제 아래로 추세를 쏘는 이런 형태로 나올 가능성도 우린 염두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1대 1.618 자리가 샤크 패턴의 PRG와 겹친다. 요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세요.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시작한 파동이죠. 여기서 시작한 파동이 이렇게 임펄스 자리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되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AB는 CD 패턴으로 볼 수 있는데, 요거 로그로 보고, 여기 AB는 CD,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여기 AB는 CD,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AB는 CD 패턴에서 자주 나오는 게 1대1도 자주 나오지만 1대 0.618 혹은 1대 1.618도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거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뭐 1대 1.382도 나오지만 정말 자주 나오는데 만약에 1대 1.618이 나오게 되면은 요 전체의 886 되돌림이랑 겹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샤크 패턴, 그러니까 XA, BC, D의 샤크 패턴의 PRG와 겹칠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염두하고 가격을 추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더 내려가는 거에 대한 뭐 가능성이야 뭐 큰 차이는 없겠지만 더 내려갔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차이는 있겠죠. 명확히. 이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분석은 알겠어. 그럼 매매 계획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은 앞으로 나올 두 가지 시나리오. 그러니까 여기서 엔딩하고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엔딩 다이아고날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여기서 임펄스는 끝났고 리딩이 나오고 추가로 하락하는 시나리오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커버하는 매매를 이렇게 올라가는 거랑 이렇게 내려가는 거랑 두 가지 시나리오를 커버하는 이제 공통 구간 매매를 일단 기본적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내려서 엔딩 다이아고날, 리딩 다이아고날을 예쁘게 완성할 경우 여기서 한 번 더 내려서 이렇게 완성할 경우를 대비해서 롱 포지션을 밑에서 조금 받을 거고요. 추가로. 왜냐면 여기는 어차피 로스컷이 짧으니까. 손절 라인이 여기는 스탑 로스가 엄청 짧기 때문에 여기는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도 될 만한 자리 같아요. 그리고 리딩 다이아고날이 이 파동 저점까지 되돌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그러니까 리딩도 엔딩도 마찬가지예요. 입구까지 되돌린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만약에 엔딩이 이렇게 나온 거라면 이런 확률이 지금 높진 않게 보지만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요것도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고 다이버전스도 뭐 애매하지만 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파동에 대한 2, 3, 4, 5의 엔딩 다이아고날이 만약에 여기 나온 거다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요 입구까지 혹은 여기 입구까지 되돌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요거를 다이아고날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여기 파동이 끝나고 요건 ABC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리딩을 만들어가는 거야 라고 하면은 입구는 어디가 되죠? 여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되돌리는 거를 일단 1차 TP로 보고 가야겠죠. 만약에 여기서 롱 포지션 잡는다면 이런 논리로 매매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 내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매매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저는 고정 위치로 좀 찍어 놓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일단 저항 구간은 59K. 이게 뭐냐면 여기 구간에서도 지금 매물이 많이 쌓여 있죠. 근데 올라갈 때도 그랬지만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상당히 매물을 많이 쌓아놨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해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쉬었다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근처에 오면은 가격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59K 그리고 60.8K. 요건 뭐냐면 만약에 이게 이제 엔딩 다이아고날일 경우에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요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오파동이 이제 나온 게 맞고 그리고 나서 엔딩 다이아고날이 만약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면 이게 여기서 끝날지 아니면 뭐 한 번 더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이어지는 거라면 다이아고날을 기본적으로 입구까지 되돌아간다 말씀드렸죠. 되돌림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내려갈 때 가더라도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ABC 완성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동시에 이 구간은 못 팔았던 구간이었죠. 우리 여기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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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받았던 구간에서 지지를 안 받았으니까 뚫고 내려갔으면 원래는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뚫고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뚫고 올라가 버리면 그때는 또 지지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60.8K 그리고 추세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롱이 유리하다. 적어도 이 구간 안에서는 롱이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숏 스위칭은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숏을 잡기보다는 그냥 롱을 잡았던 롱을 익절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숏 스위칭은 그때 가가지고 세부 파동의 다이버전스나 세부 파동의 흐름들을 보면서 추후 검토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지 구간을 볼게요. 지지 구간은 말씀드렸던 여기 56.9K가 여러 가지가 좀 겹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엔딩 다이아고날을 컨펌 시킨다. 뭐냐면 이 엔딩 다이아고날이 여기까지 일단은 이게 2, 3, 4, 5일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내리면은 RSI가 더 예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RSI적으로도 더 예쁠 거고 거래량도 지속 감소하는 형태가 지속된다면 여기는 정말 괜찮은 롱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엔딩 다이아고날을 컨펌 시킬 수 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볼륨 프로파일이 뭐 많지는 않지만 여기 약간 있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매물에 대한 소화를 아직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내려가서 이 물량 가지 받아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좀 핵심적인 건데 파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의 요거를 제일 큰 조정이잖아요. 그럼 요거를 첫 번째 파동으로 볼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뭐 다이아고날이든 ABC든 뭐든 세 번째 파동으로 보게 된다면 그럼 우리가 요거를 이제 AB 있는 CD 패턴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볼 경우에는 1대 0.618이 요 구간에서 딱 겹쳐집니다. 요거는 로그로 봐도 그렇고 일반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요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56.9K에서는 반등의 가능성이 좀 많이 있다. 1대 0.618도 자주 나오는 비율이죠. AB는 CD 패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사실 매물이 별로 없는 것도 없는 거니와 지금은 추세적으로 롱이 조금 유리한 구간이라고 적어도 이 시기 이후로는 롱이 좀 유리하다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래가 그만큼 안 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 함부로 숏을 이렇게 떨어질 걸 예상하고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리고 차라리 기다렸다가 좋은 자리가 오면 거기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50.8K는 뭐냐면 요 올라간 파동의 886 되돌림 그러니까 샤크 패턴이 X, A, B, C, D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샤크 패턴을 완성시키면서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그 방금 전에 이어놨던 그 AB는 CD 패턴으로 그대로 연장시켜서 봐도 여기가 이제 1대 1.618 구간이랑 정확히 겹쳐집니다. 이렇게 1대 1.618. 그래서 요 비율도 자주 나오는 비율이기 때문에 여기는 한번 또 롱을 트라이볼 만한 자리다. 근데 이런 확률적인 문제도 그런데 일단 확실한 거는 여기를 뚫리면 손절을 하면 되니까 일단 심적으로 편하네요. 요만큼은. 내가 여기 어딘가에서 롱을 잡더라도 손실은 일단 요만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요만큼밖에. 근데 수익은 만약에 여기 내가 포지션 잘 잡아서 올라만 가면 5배 이상으로도 먹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요만큼만 가도. 그래서 아주 괜찮은 롱자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자리까지 줄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뭐 금리나 어떻게 되냐 거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 이전에 이제 지표 발표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어떻게 예상되냐 그 예상되는 거에 따라 또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같이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매매할 때 원칙 반드시 지키세요. 세부 파동 다이버전스는 반드시 확인하시고 안에서 무리하게 이거 애매한데 할 때는 그냥 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차라리 나중에 후회하는 게 나아요. 그 대신 그거를 후회한 부분을 기록해 두고 그럼 됩니다. 그리고 뚫릴 경우에는 무조건 칼 손절. 여기서 롱 잡았는데 버틸 거야. 아니면은 여기서 롱 잡았는데 여기 손절 안 하고 버틸 거야 하다가 그냥 청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 레버리지가 높으면 높은 만큼 더더욱 칼 손절 원칙을 좀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은 뭐 개인 실력에 따라 다르고 경험에 따라 다른데 뭐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운영 시대 5%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실력이 쌓였다 하면 10%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운영 시드라 하면 사실 그거죠. 내 선물 시드의 10%만 운영하는 거예요. 내가 1억 뭐 1000만 원만 선물 시드로 쓴다. 10%만, 그러니까 100만 원만 그럼 나는 선물 운영 시드로 쓰는 거고 이 100만 원의 5%니까 5만 원씩만 손절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손절을 할 때 한 50달러 정도 손절하게 해야겠다. 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약 한번 해볼게요. 오늘 알아본 내용들이랑 같이 분석했던 내용들이랑 제 매매 계획이랑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롱이 유리하다는 관점 그대로이고요. 금리 인하 결과 혹은 그 이전에도 전망에 따라서도 변동성이 예상된다. 그리고 만에 하나 0.25%포인트가 되면은 단기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세부 파동 해석과 그에 따른 시나리오를 보면 이제 임펄스 이후 엔딩 다이아고날을 진행 중으로 일단은 예상하지만 RSI 다이버전스나 여러모로 봤을 때 입구 크기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신뢰도가 아주 높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ABC 가능성도 우린 염두를 할 거다. ABC 가능성을 염두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A, B 그리고 이제 C 파동이 내려가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임펄스 조정 이후에 리딩 다이아고날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다. 여기 안에서 지금 이런 리딩 다이아고날을 만들고 이렇게 올렸다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나리오에 근거한 매매 계획과 또 손절 원칙 주의 사항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깜짝 숙제하도록 할게요. 영상 더보기랑 고정 댓글에다가 제가 늘 달아두는 코인스터디 제휴거래소 링크 있습니다. 지금 MEXC, 바이빗, 바이낸스, OKX, 게이트IO까지 있는데 신규 가입 증정금 그리고 수수료 할인도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최대로 드리고 있으니까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니까요. 반드시 코인스터디 제휴 링크로 가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께 이제 불장 준비에 도움이 될 여러 가지 보너스들이 있으니까요. 뭐 다시 보기도 우리 멤버십 분들만 볼 수가 있고요. 그 풀 버전으로. 그리고 제가 매집 중인 코인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수매도 추천은 하지 않지만 공유를 드리고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도움 다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제가 텔레그램 단톡방 이런 걸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도 크게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걸 알아요. 이거 하다가 그냥 이거만 하게 돼요. 공부는 안 하고 매매는 안 하고 공부는 안 하고 텔레그램 단톡방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소통은 그래서 라이브 방송 원툴로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에 진행하니까 방송 시간 커뮤니티글 알림 뜨면은 알림 설정해 두셨다가 코인스터디 방송하는구나 하고 찾아와 주셔서 차트 분석 요청하시면 같이 차트도 보고요. 비트코인 분석에 대한 내용도 그리고 매매 복귀도 디테일하게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숙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예언자가 아니라 분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많이 틀려요. 물론 운이 좋아서 지금은 9승 1무 3패인가? 운이 좋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맞다고 저를 따라하거나 아니면은 저로 인해서 고배를 땡겨가지고 풀 매도를 받거나 이런 일은 절대 지양합니다.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냥 단순하게 저항이나 지지가 나올 구간들이 어디가 있냐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갈 걸로 예상을 하냐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적인 요소들이랑 차트적인 요소들을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기준대로 판단하시고 매매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준비한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퀄리티 높은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코인스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